안녕하세요. 한의사 유섭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에 따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무릎 통증의 치료 원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꼭 환자분들께서 이걸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것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 자세나 필요한 운동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히 치료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생활 자세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원리는 허리, 척추, 발, 다리가 길고 짧고 경골과 대퇴골에 대한 상태, 무릎 모양 외반슬 O자, X자 다리에 대한 상태, 슬개골이 위치, 이런 전체적인 상태를 살펴서 우리 몸의 근육의 균형을 살피게 됩니다. 무릎 한 부위만 보는 게 아니고 전신의 균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가장 큰 치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릎의 근육의 균형이 깨져 있는 것은 일상생활 자세라든가 어떤 습관에서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평상시에 그 무릎이 이렇게 자세히 보면 구부려져 있는지 펴져 있는 건지 살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체로 무릎이 구부려져 있는 분들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나 무릎 통증이 호소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무릎이 구부려지면 살짝 무릎 관절 안쪽이 이렇게 좁아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연골이라든가 측부 인대가 손상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신전 상태에서도 무릎 통증이 뒤쪽으로 충격이 가해지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밸런스가 깨지면서 통증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임상적으로는 무릎이 구부려져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발목이 안쪽으로 휘어져서 안쪽으로 이렇게 걷는 안짱다리 형태의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발목이 안쪽으로 되면서 발목이 전체적으로 안정화가 되지 않으면서 평형이 자꾸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발목뿐만 아니고요. 무릎하고 골반, 어깨, 목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안짱다리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무릎 바깥쪽에 있는 힘줄과 인대, 근육이 약해지면서 불안정한 상태에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팔자다리는 쩍벌남이라고 주로 하죠. 벌어져서 걸음걸이를 갖고 계신 분들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하지 안쪽에 있는 전체적인 근육과 연부 조직이 약화하게 되면서요. 이 무릎 안쪽에 하중과 부담이 많이 되는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반슬, 외반슬이라고 해서요. 무릎 안쪽에가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는 O자다리 형태와 무릎 바깥쪽이 오목하게 들어가는 X자다리 형태의 내반슬, 외반슬 무릎 모양 갖고 계신 분들이 하중에 받아서 무릎 통증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내반슬은 주로 안쪽에 무릎 관절염이 발생하신 경우가 많고요. 외반슬은 무릎 바깥쪽에 관절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활 자세에 의해서 무릎 하중과 발목 또 발가락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통증이 오게 되는데요. 대부분 이런 원인은 그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하중을 받게 됩니다. 특히 무릎 관절은 인대 구조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인대를 강화시켜주는 것이 치료의 첫 번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바른 자세를 하시는 것이 인대를 강화시켜주는 것이고요. 저희 한의원에서는 인대 강화 약침을 써서 전체적으로 인대를 강화시켜주고요. 무릎 관절의 인대를 비세창상요법을 해서 재생을 빨리 시켜주는 도침요법을 쓰게 되고요. 한약 치료를 통해서 무릎 관절의 혈액 공급이라든가 영양 공급을 잘 시켜서 인대를 강화시켜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치료를 하신 다음에 일상적인 생활에서 어떤 생활 자세를 하셔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올바른 자세를 통해서 무릎 통증을 개선하는지 그것을 살펴보기는 첫 번째로 어떤 바른 걸음을 걷느냐가 중요한데요. 허리가 똑바로 쓴 상태에서 10cm 넓은 보폭으로 걷는다는 것은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 순으로 걷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구체적인 생활 자세를 제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시선이 중요한데요. 턱을 도도하게 들어서 3도 정도 쳐다보게 되면 목이 구부러진 상태가 아닌 똑바로 서 있는 상태로 치시고요. 발끝이 정면으로 향하게 가셔야 됩니다. 아까 안쪽으로 가거나 바깥쪽으로 가게 되는 안짱다리거나 팔짱다리로 걷지 마시고 11자로 앞쪽 정면을 향하시게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가슴을 펴고 걸으셔야 되는데 가슴을 피라고 하시면 잘 못 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견갑골을 살짝 중앙으로 모은다 생각하시면 가슴이 저절로 펴지게 되고요. 허리는 꼿꼿하게 세우시는 상태에서 걷게 되십니다.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 순서로 걷게 됐을 때 발목, 무릎,
골반에 충격이 더해지게 되고 전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전체적인 발목, 발가락, 무릎, 어깨, 목, 머리 이런 자세를 균형 있게 잡으신 상태에서 올바르게 걷게 되면 이것만 갖고도 전신 건강과 척추 관절 통증을 많이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자세를 규칙적으로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환자분의 체력에 따라서 시간은 좀 조절하시면서 올바른 자세를 걸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저희 한의원에서 또 밸런스 치료를 하게 되는데 간단히 설명 말씀드리면요. 무릎 관절에 통증이 오는 이유가 발가락부터 발목, 무릎, 관절, 어깨, 목, 생활 자세가 밸런스 깨져서 오신 걸 알게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도 발가락과 발목 운동에 대한 근육부터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바르게 걸으시면 좋은데 무릎 관절이 심한 분들은 걷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내에서 집에서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운동법 하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벽 스쿼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벽에 딱 붙어 있는 상태에서요. 목은 약간 피신 상태에서 시선은 상방 3도 쪽으로 하시고요. 견갑골을 가운데로 살짝 모으고 허리 상태는 꼿꼿이 세우신 상태에서 뒤통수가 붙고 엉덩이가 이렇게 닿게 하신 상태로 하시면 됩니다. 발가락 5개에 반드시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깨 넓이만큼 자연스럽게 양발을 벌리시고요. 발끝이 자연스럽게 정면을 쳐다보게 하고 스쿼트 하듯이 하체를 아래로 내리고 위로 올리면서 전신 체형 밸런스 맞은 상태에서 발가락, 무릎, 척추, 목 전체적으로 밸런스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떨어지지 않은 가운데서 중요한 건 발가락이 정면을 향하시고 발가락에 지금 힘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자세를 하루에 1, 2분 정도 꾸준히 하시게 되면 전신 밸런스가 맞게 되고요. 전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꼭 무릎 관절에만 권하는 게 아니고요. 척추 디스크나 허리 통증, 목 디스크 환자도 이 운동을 먼저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전신 밸런스가 맞은 상태에서 각각의 관절을 근육 강화시켜주는 운동법을 하게 되면 치료가 훨씬 더 도움이 됐었습니다. 벽 스쿼트 꼭 하루에 1, 2분씩 하셔서 무릎 관절 통증 없앨 수 있고요. 전신 밸런스 맞추셔서 전신 건강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